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01분만 5팀 자바칩입니다.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목차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팀 소개 및 업무 역할 분담입니다. 팀원은 총 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담당한 업무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두 팀으로 나뉘어 각 파트에 대해 공동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정기 회의 외에도 수시로 개발 현황을 공유하며 병렬 작업을 효과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개발 일정을 정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통해 각자의 파트를 점검하고 기능을 통합하며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개발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에 대비하여 전체적으로 넉넉한 개발 기간과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전체 일정은 지라를 통해 관리하고 각 작업 단위를 세분화하여 진행 상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매주 프로젝트 수행 일지를 작성하여 주요 이슈, 완료된 작업, 다음 목표 등을 기록하였고 이를 통해 프로젝트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팀원 간 이해를 도왔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명은 로컬잇이며 로컬잇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시스템의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매자들끼리 모여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친환경 소비 동료를 위한 자기 지역의 농산물만을 구매할 수 있는 해당 지역 배송, 생김새 때문에 폐기될 수 있는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B급 상품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 기술은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백엔드는 스프링부트,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DB, 알림 기능 구현을 위해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했으며 협업 도구는 형상 관리를 위한 GitHub, 공동 문서 작업을 위한 구글 드라이브, 일정 관리를 위해 지라를 사용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유지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DB 스키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구조입니다. MVC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공동구매 로직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참여자는 공동구매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공동구매를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동구매는 참여 인원이 시간 내에 다 차야 성사됩니다. 공동구매가 성사되면 공동구매 참여자들에게 결제 안내 알람이 갑니다. 공동구매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24시간 이내에 결제를 전부 해야 공동구매가 완료되어 판매자에게도 알림이 갑니다. 이를 구현한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공동구매 참여 버튼을 누르면 프론트 조인 그룹 바이에서 그룹 바이 조인 API를 호출합니다. 이 요청은 컨트롤러로 전달되며 그룹 바이 컨트롤러가 그룹 바이 아이디, 유저 아이디, 퀀티티 등의 정보를 받아 그룹 바이 서비스로 넘깁니다. 서비스에서는 참여 가능 여부를 검증한 뒤 파티시펀트 객체를 생성해 DB에 저장하고 공동구매 인원수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인원이 모두 찼다면 공동구매 상태를 페이먼트 펀딩으로 바꾸고 참여자들의 상품을 장바구니로 자동 이동시킵니다. 이번에는 공동구매 자동화 로직, 즉 완료 처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구매는 여러 사용자가 참여해야 성사되는 구조인데 실제 서비스에서는 결제가 안되거나 인원이 부족한 채로 시간이 종료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저희는 스프링의 스케줄드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1분마다 주기적으로 실행되는 스케줄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로직은 장바구니에 담겼지만 결제가 안 된 공동구매 아이템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공동구매에 참여했지만 결제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해당 아이템의 상태를 expired로 바꾸고 관련된 공동구매도 결제 실패 상태로 전환하며 참여자들에게는 FCM 알림을 통해 결제 실패 안내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두 번째는 모집 마감일을 지났는데 인원이 다 차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공동구매 상태를 리크루트 페일드로 변경하고 참여자들에게는 모집 실패 알림을 자동으로 보내도록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리자가 별도로 개입하지 않아도 공동구매의 상태와 사용자 알림이 실시간으로 유지됩니다. 이번에는 구독 로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은 일반 주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리액트에서 create subscribe 오더로 API를 호출합니다. 스프링부트로 구현한 서버는 컨트롤러로 해당 기능 서비스에서 생성, 주문, 조회 같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합니다. 해당 로직에서 필요시 DTO를 형태로 응답을 리턴합니다. 다음은 공동구매 최대 인원을 체크하는 밸리데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는 스프링 커스텀 밸리데이터에서 최대 공동구매 참여 인원인 맥스 파티시펀트의 검증 에러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파티시펀트 밸리데이터 파일에서 벨드, 리퀘스트 바디, 프로덕트 DTO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DTO에 선언된 유효성 검사 등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이때 커스텀 밸리데이터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바인딩 리절트를 이용해 에러 발생 시 헬스 에러스 함수로 확인이 가능하며 에러 메시지 소집 후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알림 생성입니다. 알림은 FCM을 이용해 구현하였으며 프론트에서 로그인한 사람에게 FCM 토큰을 발급해주고 백엔드 API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알림 관련 엔티티 간의 연관관계를 매니투1과 조인 컬럼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on 딜리트
들을 통해 연관된 객체 삭제 시 알림도 함께 삭제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알람 서비스에서는 발급받은 토큰들을 이용해 공동구매 묘지 완료, 결제 알림, 성사, 실패, 알림, 문의 등록, 답변 알림, 주문 알림, 배송 상태 변경 알림 등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사항 정의서를 바탕으로 통합 테스트를 통해 기능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하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상품이나 들어가 구매하기를 눌러보면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는 팝업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홈화면으로 들어가 페이지네이션이 잘 되어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관 동의를 읽어본 후 약관 동의한 후 개인 회원으로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중복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복된 아이디임으로 저는 제주 66으로 중복 확인을 해보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임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보는데 여기서 비밀번호가 같지 않을 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다는 팝업이 뜨는 것을 확인한 후 똑같이 맞춰준 후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해주겠습니다. 가입하면 축하한다 메시지와 함께 방금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성공했고 홈화면에서 B급 상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B급 상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B급 상품이 가능한 상품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태그가 달린 것들도 확인 가능합니다. 각 지역에 태그가 달린 물품도 확인이 가능하고 각 태그에 맞는 조건이 없으면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도 해보겠습니다. 당근을 입력하면 없는 결과이므로 다른 걸 검색해보면 지역 태그와 함께 관련 상품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주도 사람으로 회원가입을 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에 물품을 구매하면 지역과 일치하지 않아 구매할 수 없다는 팝업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제주 소금방에 들어가서 문의 한번 넣어볼까요? 상품 문의에 유통기한 어느 정도 문의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잘 남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장바구니로 일반 구매로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제주 소금빵 일반 배송 장바구니에 들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소금빵이 주문 내역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독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구독 장바구니에 해당 상품에 담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똑같이 주문을 해보면 구독 관리에서도 배송 주기와 수량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문 내역에서도 구매 방법 구독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동구매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 맨 위에서 진행 중인 공동구매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구매에 대한 상품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빵도 똑같이 공동구매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 공동구매 진행 중인 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구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매 수량 선택한 후 같이 싸게 먹어요. 등 설명 붙인 후 참여 인원 제한은 판매자가 직접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한 28일까지 하고 안되면은 정상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제 아이디와 구매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마이 페이지에서도 공동구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똑같이 장바구니에서도 마찬가지로 담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하여 마이 페이지에서 공동체가 참여 중인 공동구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참여한 거고 방금 제가 설정한 이 제주 66 여기에서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주 66과 제주 77의 구매 수량이
확인할 수 있고 참여 인원도 다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알림을 눌러 공동구매 모집 완료 장바구니에서 결제 진행해달라는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주고 장바구니로 가보면 공동구매 장바구니에서 자동으로 잠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주문까지 완료하여야 공동구매가 성사가 됩니다. 공동구매로 방금 결제 완료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도 로그인을 해보면 알림에서 똑같이 확인한 후 주문한 후 가보면 공동구매 결제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공동구매 현황에서도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을 보면 공동구매 주문 완료됐다는 화보에 뜬다. 다른 참여자가 제주 77이었죠. 제주 77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공동구매 현황에서 이거는 예전에 만든 것인데 밑에 뭐가 리스트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알림도 똑같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판매자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판매자로 문의 등록도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주문, 부속 주문, 공동구매 주문도 주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상품 주문 관리도 가능한데요. 방금 제주 소금빵, 제주 66으로 한 소금빵을 배송 완료로 가보겠습니다. 주문 상태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문의 들어온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문의 답변 한번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판매자 페이지라서 이거는 다 막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기한 답변 작성도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했고 답변 등록을 했습니다. 판매자 페이지에서 상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은 똑같이 제주로 하고 나머지 입력을 해보는데 만약에 나머지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등록할 시 이미지 사진이 올려달라는 팝업이 떠서 이미지를 올리고 또 해보면 다음과 같이 상품 이름 입력, 상세서를 입력해달라는 말이 나옵니다. 등록이 성공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도 해보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맛있는 백미 막걸리. 수정이 완료된 팝업과 함께 수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도 해보겠습니다. 삭제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관리에서 제주 66을 배송 완료를 하였으니 제주 66으로 다시 로그인하여 알림을 확인해보면 배송 완료 알림과 문의 답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 페이지에서 배송 완료된 것을 보고 배송 완료된 것만 리뷰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정과 다시 사진 첨부도 가능합니다. 리뷰를 등록하면 성공적으로 리뷰를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리뷰가 이렇게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회원 정보 수정도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해보면 수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제주 목초우유를 찜을 눌러보면 팀 기능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의를 들어가 보면 문의도 카테고리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 문의, 배송 문의만 볼 수 있고 공동 문의만 볼 수 있으며 리뷰도 최신순, 멸종순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시연 영상이었습니다.